넘길게요. 여기까지였죠? 맞아요. 81쪽까지. 오케이. 생각보다 질문이 많지는 않네요. 463번. 보다 빨리 끝내고 진도 나갈게요. 지금 오늘은 중간중간에 트레이닝 문제도 풀어야 되고 바빠. 463 함수, 3차 함수가 있다. 해당 영역에서 증가, 해당 영역에서 감소. fx를 3차 함수로 준다. EX 세제곱이에요. EX 세제곱 AX 플러스 AX 더하기. 얘가 어디였으면 좋겠냐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 또는 x가 1 이상인 영역에서 이 함수는 증가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 이상 x 1 이하인 영역에서는 감소했으면 좋겠어 라는 거는 증가이면 뭐다 를 풀어요. 여기에서 증가했으면 좋겠어. 그럼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증가인가요? 0보다 크다. 그 프라임. 프라임이 0보다 크다. f 프라임 그 증가가 돼야 되니까요.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 외워야 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감소니까요. f 프라임 x가 이 영역에서는 0보다 작다.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별로 이 문제에선 중요하지 않아요. 경계에 담아고요. 정확하게는 들어가야지 맞습니다. 이 영역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뜻, 이 영역에서 이렇게 된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f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 영역에서 프라임 도함수가 이렇게 되게끔 만들어줘 이런 뜻이야. 그러면 미분을 해야 되겠지. 미분을 한 판 하시면 6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나오는데요. 이 형태가 아래로 형태인 상황이고 너가 위치만 잡아주면 돼. 이렇게 되는 부분이 여기여야 하고 이것의 해가 얘여야 하고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는 부분이 이거여야 돼 라는 뜻은 이것의 해가 얘여야 돼. 2차식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2차식이죠? 이건 2차 부등식이에요. 2차 부등식의 해가 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가 어디겠니? 이거랑 이거가 부등식의 해의 경계는 방정식의 근이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결론 두 근이 나온 거기 때문에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조사해서 가셔도 되고요. 또는 이거 가지고 최고차 어차피 6으로 줬으니까 인수 정의에 따라서 식이 이렇게 세워진 다음에 이걸 전개하면 얘가 된다를 풀어볼게요. 그렇지? 어느 방향으로 가도 상관없고요.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으로 갖다 계산을 만약에 하겠다라고 하면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3분의 a가 두 분의 합이고 두 분의 곱은 6분의 b가 두 분의 곱이거든요. 근데 각각의 값이 두 개를 더한 게 합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한 게 마이너스 2. 따라서 a 값은 마3 곱하면 a3 나오고요. b 값은 6 곱하시면 마이너스 12로 나오겠죠. 처리를 하시면 된다. a에서 b를 갖다 빼는 거네요. 지금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15겠죠. 15. 정답이 15가 되는 거죠. 15. 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468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역함수가 있는데 거기 밑줄 치세요. 역함수가 존재. 중요한 거 나옵니다. 역함수가 존재. 오랜만에 봤지. 뭘 풀어야 될 것 같아? 필요 충분합니다. 뭐였죠? 1대1 대응. 함수가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두 가지를 따져야 돼요. 1대1이에요. 뭘 따져야 되지? 1대1 대응은 두 가지. 1대1 함수가 되는지 따지셔야 됩니다.
이거 뭐였더라? x값 하나에 y값 하나. 공정은 치요? 공역과 치역이 같다. 공치가 같아야 된다. 두 개를 만족하면 1대1 대응. 됐죠?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다른 거예요. 흐름을 좀 이해합시다. 자, 2차 함수와 무리 함수는 무슨 관계지? 역함수 관계지. 그지?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역함수는 y는 x 대칭, 기하적으로 대칭 관계를 얻게 돼요. 그지? 근데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 2차 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되거든?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 모양으로 이렇게 옆으로 뒤집어지면 얘는 뭐가 아니야? 함수. 얘는 함수가 아니야. 얘는 함수가 안 돼. 왜 안 돼? 세로선에 대해서 x 값 하나에 대하여 y 값이 몇 개 찍히니까 두 개가 나오니까 이건 함수가 아닌 거야. 대표적으로 함수가 아닌 게 원이죠. 원. 그래서 우리가 원을 읽을 때는 원함수라고 안 하죠.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잖아요. 함수가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함수가 안 되는 걸까요? 뒤집어서 생각하세요. 여기 이렇게 이 줄 하나의 교점 두 개여서 안 된 거잖아. 대칭시켜봐 다시. 뒤집으면 어떻게 돼? y값 하나. 가로선 하나에 교점이 두 개 나오니까 이걸 뒤집었을 때 함수가 안 되는 거겠죠? 그럼 이거는 뭔데요? 이게 1대1 함수 판정법이죠. 1대1 함수를 판정하는 방법.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두 개 나오면 1대1 함수가 아닌 거지. 됩니까? 1대1 함수가 지금 안 되는 거야. 그치? 자, 세로선 판별법은 함수를 판정하는 것, 가로선 판별법은 1대1 함수를 판정하는 것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지 않으면 y는 x 대칭시켰을 때 함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함수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함수가 되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합니까? 정의역을 적당히 제한합니다. 정의역을, 자, 함수가 안 되니까 방법을 구면시책을 찾죠. 정의역을 적당히 제한한다. 자, 정의역을 적당히 제한을 하는데 어떻게 제한하죠? 절반을 날려요. 절반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뭘 기준으로? 보통 추계방정식 기준으로 절반을 날려서 오른쪽만 정의역으로 삼아요. 그럼 함수가 어느 부분만 살아남으니까? 이 부분만 살아남으니까 어느 가로선을 긋더라도 교점이 항상 한 개가 나오게 됩니다. 1대1 함수를 만드는 거죠. 정의역을 적당히 제한해서 1대1 함수를 만든 거죠. 1대1 함수가 만들어지니까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얘는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 뒤집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서 어느 부분이 날아가요? 이 윗부분이 날아가요. 아랫부분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날아가죠. 그러면 역함수도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 맞죠? 어느 지점으로 세로선을 긋더라도 다 교점이 한 개가 되기 때문에 함수가 돼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역함수의 그 공투에서의 흐름이었습니다. 흐름, 하나의 이제 긴 흐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충분 조건을 무조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공투에서 배웠던 거잖아.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오른쪽 이거는 공투, 그지? 우리는 미적분을 하고 있잖아. 미적분 버전은 뭘까?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적분 버전을 써드릴게요. 역함수가 존재한다의 미적분 버전은 뭐냐면 필요충분. 자, 잘 들어야 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해야 돼. 봐봐. 1대1이 깨졌기 때문에 함수가 안 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중요한 건 1대1이 깨져야 돼? 안 깨져야 돼? 안 깨져야 돼. 그러면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 두 개가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 근데 어떨 때 생겨? 프라임.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부분이 생기면 무조건 교점 두 개가 생겨. 그러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돼? 안 돼? 안 돼.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것도 안 돼. 그러면 증가했던 함수는 계속 증가하셔야 돼. 감소했던 함수는 계속 감소해야 돼. 따라서 필요충분 증가 함수 모든 x에 대하여 다 증가여야 된다. 증가 함수여야 된다. 또는 같은 표현 감소 함수여야 된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거 미적분 버전이에요.
그래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저기 극대하고 극수가 없다고는 좀 다른 건가요? 응? 극대 값하고 극수 값하고 없다고 하고는 조금 다른 건가요? 전체적인 개념이고 극대국수는 국소적 개념이죠. 아, 국소적 개념을 여기 대입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 물어봐요. 일단. 이렇게 되는 거죠. 요 표현만 좀 알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몇 개 더 있는데 그냥 이 표현만 일단 알고 있어. 나오면 그때 해드릴게요. 이런 거거든요.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뭘까요? 결론적으로 문제 풀 때는 이게 모든 정의역 내에서 증가함수라는 건 모든 x에 대하여 자 필요 충분 증가함수여야 하니까 여기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 이게 필요 충분으로 연결하려면 굉장히 골머리가 섞여요. 알겠죠? 그래서 필요 충분하다기보다는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면 증가함수여야 하니까 증가함수이면 f'x는 0 이상이다. 그래서 0이 필충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뜻. 자, 결론. 그래서 이게 미분을 해야 됩니다. 문제에서 이게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여야 되는데 너네 생각해봐. 이거 돼야 돼? 너네 3차 함수 개념 배웠잖아. 이렇게 되면 돼야 돼? 이건 안 돼. 그러면 얘가 1대1 함수 되는 방법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방법밖에 없겠죠?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그럼 이거 아니면 이거는 뭐였어? 도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한 개거나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없어야 됩니다. 도함수가 이게. 그럼 뭘 풀어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야 됩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도함수 배형이 이거 아니면 이게 나오게 되고요. 그때 모든 부분에서 증가함수가 된다. 됐지? 이렇게 가야 됩니다. 따라서 도함수인 자 3차를 이제 미분하면 2차가 되겠죠. 2차 함수가 6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이게 모든 x에 대하여 0보다 크다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 이하를 풀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b'의 제곱 빼기 ac 계산했을 때 그게 0 이하다를 풀게 되고요. k 값은 6분의 1 이상이 나옵니다. 자, 이 범위 안에서 정수 k의 최소는 최소는 1부터 걸리죠. 1부터. 따라서 정답을 1로 해주시면 돼요. 다음 거 가보자. 82번인 것 같아. 참 또 넘어가네. 82번. 자, 함수 fx에 대하여 자, 곡선이 x축에 접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려면 a 값이 뭐 나와야 돼? 약간 이런 느낌. 일단은 x축에 접한다는 말이 함수를 먼저 보세요. 이 3차 함수가 x축에 접한대요. x축에 접하려면 기본적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t에서 x축에 접한다라고 x는 t에서 x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 문장을 우리는 어차피 문제를 풀 거면 수식으로 풀어야 되잖아. 저 문장을 수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이건 이미 했거든? 자, 이런 형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함수가 3차니까 F죠? F 프라임이면 이렇게 3차 함수죠? 그러면 개형은 이렇잖아요. 개형은 그래봤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런 형태밖에 안 나오죠. 그죠? 그럼 X축에 접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x축이 이렇게 걸리거나 이게 x축이어야 돼요.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여기 이 상황을 보라는 거죠. 이 상황. t에서 만약에 접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만족하냐? 두 가지를 만족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만족을 하게 되고 첫 번째는 뭐냐? 일단 첫 번째 ft는 0이 돼야 돼요. 당연히 t에서 x축에 접하는 거니까. 두 번째 스접이죠. 스접. 스치듯이 접하죠. 그럼 이건 인수가 두 개 있기 때문에 미분했을 때 한 번 미분했을 때도 t를 집어넣으면 0 돼야 됩니다. 무슨 뜻이야? 이 부분이 x-t를 제곱을 인수로 만든다. 이런 뜻이야. 이건 배웠지? 이건 스접이니까. 그럼 이건 뭐야? 이거는 이런 뜻이야. 이것도 배웠지? 이것도 배웠어. 어디서 배웠어? 미분 가능성에서 배웠잖아요. 미분 가능성.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 기억날 거야. 좌우가 다르면 인수 몇 개 필요하다? 2개 필요하다. 여기서 이제 한번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갖다가 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분을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ax 여기까지. 자, 이렇게 써지고요. t 값을 넣었을 때가 0이 나오고 이제 f'(t도 0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식을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 이제 요거는 이제 이론, 요거는 이론이고, 자 여기를 좀 볼까요? 여기가 3x로 지금 묶여요. 마 3x로 묶어볼게요. x 마이너스 2에 이렇게 묶이거든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도함수를 그리면 a가 지금 양수입니까? 그렇진 않죠? a가 양수는 아니죠. 근데 a가 어쨌든 0은 아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케이스는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첫 번째, 봐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는. 아, 왜냐하면요. 자, 도함수를 먼저 그려드릴게요. 도함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 이거랑 이게 뭐냐면 0, 2a 이렇게 나오거나 a가 만약에 음수였을 때는 반대로 바뀌어서 나오겠죠. 이거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럼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지금 이게 f'(x'. 자, 여기 기준으로 내려서 자,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중요했던 거야. 그래프 개형이야. 감소 증가 감소, 감소 증가 감소니까 그래프는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맞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똑같지 뭐. 두 번째도 얘를 기준으로 감소 증가 감소,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근데 다른 점이 뭐예요? 얘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a, 얘는 여기가 2a이고 여기가 0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얘들아, 이 그래프랑 x축이 접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제 이걸 봐야지. 이 그래프랑 x축이 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0에서 0이거나 이 그림이던 이 그림이던 상관이 없고, 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수치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2a에서 x축이 지나가거나, 맞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0에서 x축이 지나가야 된다의 결론밖에 안 나왔습니다. 첫 번째 그림도 그렇고요. 두 번째 그림도 그래요. 오케이? 2a에서 x축이 지나가거나 0에서 x축이 지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지? 즉 경우가 두 가지인데 따라서 경우는 두 가지. 2a에서의 함수값이 0이거나 또는 0에서의 함수값이 0이어야 된다. 이 경우밖에 없다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값이. 첫 번째 거를 풀게 되면 나오는 값이 f에다가 2a를 직접 넣고 계산해줘야 돼. 마이너스 8a 세제곱 4a 플러스 12a 세제곱 빼기 a. 요거 일단 풀어줘야 됩니다. 계산하면 4a 세제곱인데 4a 세제곱 빼기 a는 여기죠. a를 묶어버려. 4a로 묶을까요? 이렇게 a 제곱 빼기 4분의 1 보이죠? A가 A는 0,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올 것 같네. 0은 안 되죠?
0은 이미 이제 문제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니까요. 0은 제외.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처리를 한번 해볼게. F형이 0이라는 거는 여기 0 넣으면 봐봐. 0 넣으면 0, 0 들어가면서 얘 나오죠? 걔가 0이라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A가 0 된다. 따라서 A가 0 된다.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것도 안 돼. 된 것 같습니다. A 값은 딱 두 개밖에 안 나오게 되고요. 저 요거랑 요거 두 개 나오게 되죠. 두 개 곱한 게 정답이에요.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 87번으로 가죠. 87번 여기다가 하게. 487번. 자, 오른쪽 페이지에 485번. 그래프가 하나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프 보시고. 아, 이거 그래프 좀 그려서 가야 되겠네. 그려서 한번 해볼게. 어차피 그려서 그냥 해석하는 거니까요. 대충 이렇게 지나가고. 그 교점의 위치가 중요할 것 같아요.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나요? 이런 식으로. 여기 위치를 보게 되면 마3, 여기가 마4, 여기가 마1, 여기가 1. 그 다음에 극소 부분인 것 같아. 2, 그리고 여기가 3. 이렇게 돼 있어. 옳은 것만 골라봐. fx는 마3부터 마1까지 열린 구간에서 증가하니? 보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게 정확하게 가야 돼요. 이거 f 아니죠? 이거 보면은 여기 f 프라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f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마3부터 마1까지 증가냐? 라고 묻는 거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프라임이 음수냐? 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3부터 마이너스 1까지 프라임의 값이 0보다 떨어져 있냐? 참이죠. 기억은 참입니다. 마3부터 마1까지 증가한다. 거짓, 감소한다. 반대로 읽었어요. 마이너스잖아. 감소한다. 그래서 기억은 감소한다라고 해야지 맞는 거예요. 틀렸어. 날리면 되고요. 니은 fx는 3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일단 3에서 보는 거죠. 봐봐. 요 3에서 요거 찍잖아. 이게 무슨 뜻이야? f' 3이 0이야. 근데 f' 3이 0이라고 해서 무조건 극값이야? 그건 아니라고 했잖아. 극값을 가지면 프라임이 0인 건 맞는데 프라임이 0이라고 해서 극값이야? 그건 아니라고 했잖아. 추가적으로 따져야 될 게 뭐죠? 좌우에서, 그렇지. x는 3 좌우에서 뭐가 변한다? 부호가 바뀌는지. 부호 변화를 한 번에 따져야 된다. 근데 그림으로 딱 보이잖아요. 마3, 요거 3 기준으로 여기 음수였다가 여기 양수로 부호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기가 극값이 맞다. 근데 극값 중에서도 감소였다가 증가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극소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극소를 갖는 지점이 맞습니다. 니은 참이고요. 디귿 볼게요. 마4부터 3까지 보여지는 구간 전체네. 여기부터 3까지 여기까지 열린 구간. 거기 안에서 극대값을 갖는 x의 값은 두 개다라고 돼 있는데 너네 봐봐라. 기본적으로 감소, 증가, 감소잖아. 그러면 여기랑 여기로 딱 두 구간 나오는데 감소, 증가, 감소야.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서는 극대나 극소를 두 개씩 가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틀렸다.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극대값을 갖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여기. 1부분. 1에서 극대값을 갖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니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494번. 자, 94번으로 가보죠. 94번. 자, 22하의 자연수 AB. 이런 조건은 체크 잘해야 될 거예요. 첫 줄 읽었는데 AB로 자연수를 줘, 감이. 잘 봐야 돼. 자, 그랬을 때, 그 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자, 거기 밑줄. 자, 몇 참수예요? fx에다가 3차라고 쓰시고, 이게 3차인데, 자, 그 값을 갖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읽으시면 문제가 못 풀어요. 4, 5, 4. 자, 3차 개형은 3개밖에 없어. 너무너무 쉽죠?
이거랑 이거밖에 없어요. 됐지? 극값을 갖는 거는 갖지 않는 건 2번, 3번이지? 맞아요? 그럼 2번, 3번 뭘 풀어야 되는데 도함수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거나 도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 판별식이 어떻다? 0 이하. 이걸 풀어주는 거야. 같은 말 극값을 갖지 않는다. 자, 요렇게가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자, 따라서 미분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미분할게요. 자, f 프라임 x를 구하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6ax 제곱 플러스 3bx 마이너스 7. 쓸게 이적분은 쓸게 많아서 지우개를 좀 빨리 선호하는 거지. 자, 미분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f 프라임이 아니라 f예요. 자, 미분하면 3x 제곱 빼기 12ax 플러스 3b 여기까지가 되는데 판별식이 0 이하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짝수 판별식으로 가겠습니다. 4분의 2가 0 이하가 됩니다. b 프라임이 6a이기 때문에 제곱하면 36a죠. 마이너스 ac예요. 이걸 갖다 풀어야 되는 거고 정리 좀 할게. 넘긴 다음에 9로 나눌 거야. 4a의 제곱이 b 이하가 되는 거야. 맞죠? 이걸 풀어주면 돼요. 그 a, b 조건은요. 여기서 a, b는 2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a, b는 20 이하의 자연수가 됩니다. 이 정도 체크하시고 순서상 찾는 거. 개수 한번 찾아볼게요. 당연히 하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그 만족하는 b값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찾는 게 조금 유리해 보여? 2차 부등식 아닌가 이거? b가 하나가 결정될 때마다 a가 결정되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요. 2차 부등식 풀겠습니다. 자, 2a의 제곱이 b 이하라는 거는 결국엔 2a의 범위가 루트 b 이하, 마이너스 루트 b 이상이라는 소리랑 같은 얘기예요. 그치?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 또는 선생님 저는 이걸 이렇게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양변 2로 나눈 다음에 이걸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별로예요 하시는 분들 그냥 이걸로 푸는 게 제일 깔끔해요. 그냥 이걸로 제일 푸는 게 제일 깔끔해요. 첫 번째, A가 그래봤자 20 이하 자연수지 않습니까? A를 고정시켜 놓고 가는 거예요. 첫 번째, A가 1일 때 A가 1이면 B는 4 이상이 돼야 돼요. 맞아요? A가 1이면 B는 4 이상이 돼야 돼요. 몇 개예요? 17개. 20 이하인데 4 이상인 거랑 같은 말이 3초가야. 그지? 3초가 20 이하야. 몇 개야? 17개입니다. 맞아요? 17개. 지금 듣고 있는 거 맞니? 이해하고 있는 거 맞니? 자, A가 2일 때는 자, 여기다 2 넣는 거예요. 2 넣어보세요. 2, 4, 4, 16. 16 이상이 나옵니다. 16 이상이라는 건 15 초과예요. 15 초과인데 20 못 넘죠? 몇 개예요? 5개. 자, A에다가 3 넣는 순간 지구 멸망하죠? 그래요. A 3 딱 넣으니까 9, 4, 36으로 튀어버려요. 그래서 36 이상이 되는데 이런 B는 없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로 라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는 2개 더해서 22개가 나옵니다. 따라서 22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정리하는 게 오히려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더 어렵고 불필요하다. 그냥 A값 하나 결정해놓고 만족하는 B값을 찾는 게 조금 빠르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499번 499. 자, 극소값을 갖도록. 야, 이번에는 극소값을 갖도록이다. 야. 자, 체크. 극소값을 갖도록. 극값이라고 표현 안 하고요. 구체적으로 줬어요. 극소값이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케이스를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결과를 알고 계시면 그냥 알고 있는 결과를 쓰시면 되는데 모르잖아. 모르면 유도해야죠. 알겠죠?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유도해야 됩니다. 도함수인 3차 함수가
x축과 세 점에서 만났을 때의 상황을 갖다 보게 되면 거기에 따른 4차 함수 개형은 감소, 증가 형태의 이런 개형이 나와요.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극대극소 둘 다 존재하게 되는 그림이에요. 맞죠? 그리고 만약에 3차 함수가 하나 중근, 하나 단근 이렇게 걸린다. 그러면 얘랑 얘를 기준으로 감소, 증가인데 감소했다가 잠깐 미분계수 0 됐다가 다시 감소합니다. 그러고 다시 증가하는 거예요. 이러면 뭐가 없는 거죠? 이건 극대가 없는 거예요. 됐지? 아, 뭔가 얘인 것 같다. 얘랑 얘 차이인 것 같다. 여긴 극대 있는데 얘는 극대 없다. 근데 여기서는 극소값이 없다라고 준 이유는 최고차항이 음수잖아. 그치?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당연히 도함수인 3차 함수도 최고차항이 음수라고. 그래서 속값을 갖도록 하는 게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도함수인 3차 함수가 이게 3차예요. 이게 극소값을 가지려면 세 점에서 만나요. x축과 하나, 둘, 세 점에서 만나야지만. 자, 근데 이 문제 상황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그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원함수의 개형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여기가 증가, 여기 감소, 증가, 감소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려져요?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 어디가 극소예요? 여기 딱 극소값 받는 포인트가 생기는 겁니다. 됐죠? 이 상황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이 상황 이외에는 극소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결론이 뭘까? 도함수로 풀어야 된다고. 개형은 이 개형이지만 도함수로 풀어야 된다고. 도함수가 자 얘가 결론 f'x는 0이 어떤 근을 가져야 돼? 서로 다른 어떤 근을 가져야 돼? 얘가 어떤 근을 가져야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되죠? 서로 다른 세 실근.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는. 자 따라서 식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이잖아요. 갖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찾자. 그러면은 얘에 주목해야지 얘들아. 멍 때리는 게 아니라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너네들은 여기까지 생각해놓고 고민을 때리거든.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이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해야 될 고민이 없다는 거지. 이걸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라임을 때려요. 자 미분하시면 어떻게 돼요? f 프라임 x는 마사 x 세제곱 플러스 24x 제곱 플러스 4ax. 네, 고민하지 마시고 x로 묶으세요.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져야 돼요 지금. 자 4x로 묶겠습니다. 마이너스 4x로 묶을게요. 마이너스 4x로 묶으시면은 자 여기 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a. 자 이렇게 다 치는 거 이해되지? 그럼 봐봐. 이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얘가 0 되는 것의 근이 오케이? 이 녀석이 0은 근이 아니어야 되고 x가 0이 아니셔야 되고 일단 그죠? 근이 0은 아니어야 되고 판별식이 0보다는 커야 돼요. 이거 두 개. 근데 x가 0이면 안 된다는 거랑 같은 말이 뭘까? A는 0이 그치. a가 0이 되면 x가 0 값으로 나오는 거죠. 0이 근이면 안 돼라는 거는 0 넣으면 성립하면 안 돼라는 뜻이야. 0 넣으면 a가 0 되잖아요. 얘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야. 따라서 윗줄은 그냥 a가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a가 0이 될 수는 없어.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는 커야 돼. 이걸 처리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또 판별식이에요. 또 판별식. 4분의 D로 갈게요. 얘만 풀어주면 되고요. a 값은 0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4분의 D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B'의 제곱이 9고요. 빼기 AC 이렇게 계산해주면 얘가 0보다 크다를 계산하게 되고 A의 범위는 마이너스 9보다 크다 인 게 나옵니다. 정수 A의 자, 범위를 구하세요. 요거랑 요거죠? 노란색이지? 이거를 범위로 써달라는 거예요. 범위로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돼? A 값이 마이너스 9 초반인데 어디서 비어? 0에서 빵꾸 나는 거죠. 마이너스 9 초반인데 0에서 빵꾸 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써주실 때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써주셔야 돼요. 요 부분 한 번 또는 요 부분. 따라서 마이너스 9 초과 0 미만. 자 또는 A는 0 초과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뜻이. 자 베타랑 알파 뭘까요? 얘가 알파, 이놈이 알파, 이놈이 베타. 베타에서 알파 빼, 여기서 이거 빼면 정답은 9 이렇게 나와요. 9 정답 잘 나오는 거 같아. 야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거 잘 이해되고 있는 거 맞냐? 지금 공통 수학 내용들을 계속 끌어다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넘어가요. 자 500번 그 밑으로 넘어가요. 자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를 푸는 거는 물어보는 게 4차잖아. 극대값을 갖는다를 푼다. 그리고 부정할 거야. 알겠지? 뭐야? 500번으로 바꾸면 끝이야 그냥. 이미 풀어놨어. 봐봐.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차이가 뭐야? 얘는 극대값을 얘는 갖는다. 얘는 갖지 않는다. 맞지? 그럼 극대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데? 3차 함수, 도함수인 3차 함수가 x축과 몇 점에서 만나야 돼? 3점에서 만나야 돼. 이걸 푼다. 그래서 그렇게 풀어서 나온 그 범위를 부정한다. 이렇게 들어가요. 됐지? 그래서 풀이 과정은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풀이 과정 똑같이 풀어드릴게요. 미분해요. f'(x는) 2x 세제곱 빼기 2x 제곱 플러스 2배의 a-2의 x 닫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미분 한번 하는 거 여기까지. 조립제 쓰셔야 되겠네. 중국의 수학자 조립제 갑시다. 자, 이거 조립제법 푸는 거는 중등 공통 수학에서 응용 문제로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 조립제법 쓰는 거. 근데 마인드가 뭐냐면 조립제법을 쓰기 위해서는 그 알파를 찾아야 되는데, 오케이? 근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뭘 집어넣으면 0이 될까를 찾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는 개수에 지금 문자 섞여 있죠. 그럼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자를 없앨 수 있는 x값을 도출하면 끝이야. 다시 문자 a를 없애. 목표가 이거야. 그러면 x가 얼마여야 돼?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여기 문자 포함한 항들을 보세요. 여기 이렇게죠. 여기 2ax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 끝입니다. 나머지 a가 없어요. a 없애야 돼요. x 몇 넣어야 돼? 2죠. 끝이야. 그냥 2로 조립제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2 마이너스 2 2a 빼기 4 마이너스 4a. 그냥 2로 조립제를 바로 쓰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a 값이 2가 돼야지만, 여기 x 값이 2가 들어가야지만 얘가 0 되니까요. 문자 a가 없어지는 방향이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지. 2, 4, 2, 4, 2a, 4a 딱 떨어지죠? 0. 이렇게 간다는 거. 됐지? 그러면 얘가 이 수분에 어떻게 된 거냐면 x-2 하나 떨어져 나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2차 몫이 나오는 거예요.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a 이렇게 나왔지? 자, 우리 뭘 푸는 거였지? 다시 푸는 거는 이걸 풀어야 된다고. 극대값이 있다를 푸는 거야. 극대값이 있으려면 도함수인 3차가 x축과 3점 만나야 돼. 서로 다른 세실근이 존재해야 돼. 근데 여기서 이미 x값 2가 나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x가 2면 안 돼. 그 다음에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돼. 이걸 풀어야 돼. 계속 똑같은 거 푸는 거야. 지금 x가 2가 되면 안 된다는 거는 2를 넣었을 때 얘가 0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8 플러스 4 플러스 2a가 0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2 집어넣으면 2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되면 안 돼요.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2a 값은 일단 계산해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12, a는 절대로 마이너스 6이면 안 된다. 일단 이 조건 얻으시고 사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두 번째 판별식을 풉니다. b'의 제곱 빼기 ac를 갖다가 풀어요. 그게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a는 4분의 1보다 작다가 나와요. 됐어? 자, 우리가 내린 결론을 쓰셔야 돼요. 자, 결론
자 여기가 결론이야. 자 결론 A 값은 4분의 1보다 작고 그리고 뭐도 돼? A는 마이너스 6이면 안 돼. 잖아. 자 이게 부정한 게 정답입니다. 자 부정할게요. 부정. 자 부정. 자 요거 부정해봐. A는 뭐 이상? 4분의 1 이상. 얘가 아니다. 부정해봐. A는 마이너스 6이다. 이게 정답이야. 최소값 찾아봐라. A의 최소값은 얘가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죠. 왜? 4분의 1 양수니까. 여기 있는 A는 양수니까 최소가 될 수 없고 요게 최소값.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극대값이 없다. 극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도 어쨌든 얘를 풀어야 된다고. 마지막에 부정할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기준은 항상 갖는 쪽으로 기준을 삼으셔야 됩니다. 갖는 쪽.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여사건으로 푼 거예요. 이게 알겠죠? 여사건 반대로 푼 거야. 여사건으로.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504번이에요. 504번. 오늘 그 주간 테스트 하나 만들어 왔는데 일단 시험 보자. 시험 보고 그 뭐지? 기준 점수 미달 하신 분들은 우리 제가 사약 하나 만들어 올 테니까 사약 마시자. 장난이다. 그러니까 504번은 구조가 더 중요해. 알겠지? 구조가 더 중요해. 504번. 어떤 구조냐면 합성함수 구조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자, 구간이 나눠져 있으니까 x의 범위는 이렇게 세팅된 거예요. 자, 얘는 합성함수 최대 최소입니다. 구조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때는 대신에 합성함수라고 이제 합성함수라는 용어는 못 썼죠. 공통수학 원에서 썼으니까.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합성함수 최대 최소고 그 뭐랑 뭐의 합성이냐면 자 결국에 잘 봐야 돼. 자 정리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빼기 9x 플러스 6이거든요. 여기서 hx를 x 플러스 2 1차 함수라고 둡니다. 그러면 이들이 보는 fx는 뭘까? 자 fx는 현재 gx의 x자리에 뭘 집어넣은 거야? hx를 집어넣은 거라고 해석할 수 있죠. 요 x자리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게 f죠 지금. 그래서 f는 g의 hx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합성구조 맞아 아니? 합성구조 맞아. 알겠지? 그러면 너는 뭘 찾아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 g의 입장에서는 h가 뭐예요? 정의역이에요. 자 g의 입장에서는 h가 정의역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정의역 범위를 알아야지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야? hx의 범위를 갖다 구해야 돼. 범위. 자 여기까지 이해해야 돼. 이해했어? 다시 fx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fx는 g 합성 h야. g 입장에서는 지금 정의역이 h예요. 정의역 범위를 알아야 어디 찍히는지를 딱딱 찍히는지를 아니까 최대 최소를 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hx 범위를 찾아야 된다고. 여기까지 됐지? 그럼 hx 범위는 뭔데요? 얘잖아요. 얘. 이제 얘죠. hx는 얘니까 자 일로 와. 자 기존의 마이너스 4 x 0 이거죠? 각변에 2를 더합니다. 마이 2 이렇게 되죠? 2를 더하면 x 플러스인데 그게 hx잖아요. 끝. 자, 끝. 그러면 이 범위에서 gx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돼. 알겠지? 이 범위에서 gx의 최대 최소. 자, 따라서 마이너스 2 이상 이 범위에서 자 최대 최소 구한다. 이 문제로 바뀌는 거죠. 자, 됐지? 정의역이 이 범위에서 이 gx 3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자라는 문제로 바뀐다고요. 그러면 그래프 그려야 돼, 안 그려야 돼? 천재야? 그냥 여기 있는 x를 분석해서 따다다다다 분석해서 어떤 걸 집어넣으니까 얘가 제일 높아. 미친 거 아니야? 그럼 너 여기 왜 앉아 있어? 네가 수학자 해야지. 그렇게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해요?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프 그릴게. 그래프 그리려면 뭐 해야 돼?
세뇌 해야지. 세뇌 당해야지. 그래프 그리려면 뭐 해야 돼? 미분해야 돼. 자, 집에 가서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무조건 대답 뭐라고 해요? 미분하세요 라고 해요. 알겠지? 밥 먹어라 승재야. 미분하세요. 세뇌가 안 되네? 승재야 일로 와봐라. 미분하세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미분할게. 일로 와봐. 진짜 힘드네요. 왜요? 정신승리 진짜. 잠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즘 말로 삽소리잖아요. 잠깐 이렇게 삽소리를 이렇게 하는 것도 정신 건강에 좀 좋은 것 같아. 계속 수업만 하는 것도 재미없고.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러니까 생각은 안 해. 생각은 이미 딴 데 가 있어. 근데 계속 칠판에 뭘 계속 쓰는 거야. 힘들어 죽겠어. 미분했습니다. 3으로 묶여 안 묶여? 그래요. 묶이니까 묶고 x축과 만나는 교점을 찾을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있겠지. 그럼 도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요. 1, 여기 마3이에요. 증가, 감소, 증가입니다. 그럼 이 도함수 그래프 가지고 우리는 원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겠죠. 증가, 감소, 증가. 자, 범위 한번 걸어볼게. 범위는 요 범위를 거셔야 됩니다. 요 범위인데요. 여기가 마3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이야.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어떻게 걸어야 돼? 마이너스 2는 얘보다 앞에 쪽에 있어. 그지? 2는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 막 거는 게 아니야. 알겠지? 능지박살. 그냥 걸면 안 돼. 너네한테 뭘 가르쳤어? 변곡점. 3차 함수는 뭘 가져? 대칭성. 모유 비율을 가져요. 그거 왜 가르쳤는지를 떠올려. 알겠지? 책에서는 설명하는 방식이 뭐야? 양끝점과 극소, 이 중에 최대 최소가 후보가 있다. 세 개를 땄다고 해서 가장 큰 걸 최대, 가장 작은 걸 최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책 설명. 왜 그렇게 풀죠? 우리는 알아야죠. 그지? 네. 봐봐. 고유 비율을 가져. 이렇게 딱 그었지. 그럼 몇 칸으로 쪼개져? 4칸. 그렇지, 4칸으로 쪼개지는 거야. 여기 변곡 기준 하나, 둘, 셋, 됐어? 자, 여기 2칸을 볼까? 2칸이 지금 몇이야? 4지. 한 칸이 얼마야? 2지. 따라서 2 더한 거. 여기 마1, 여기 1, 여기 3.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2칸 내려오면 마3, 여기 2칸 내려오면 여기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야. 확정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봐봐. 마이너스 2는 요거랑 한가운데 여기 걸려. 맞지? 그 다음 2는 어디 걸려?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2는 여기랑 가운데 여기 걸려. 요쯤에 걸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럼 네가 생각했을 때 얘가 커, 얘가 커? 마이너스 2. 변곡점이 한가운데 있잖아요. 변곡점 한가운데 있고. 그래프 개형상 네가 아무리 그냥 대충 그냥 3차 함수 그림을 그린 거여도 대충 비율이 맞으면 이게 안 깨진다고요. 이 비율이 안 깨진다고요. 웬만하면 부드럽게 연결해서 잘 그리시면 이 비율이 안 깨져요. 따라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조사하시면 돼요. 그럼 최소값은 확정이지. 맞아? 여기가 최소값 확정이고 최대는 네가 막 그림을 진짜 이렇게 막 그리는 거 아니면은 여기가 최대라는 게 딱 눈에 보이잖아. 그지? 계산만 해서 넘기겠습니다. 알겠죠? 따라서 x값이 마이너스 2일 때랑 1일 때만 조사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계산 너희들 하면 안 될까? 자, 마이너스 2를 넣은 게 최대값. 자, 1을 넣은 게 최소값. 이렇게 나와요. 계산은 너네들이 해주세요. 여기 있으니까. 알겠지? 내가 해줘? 28 1 됐지? 정답이 2개 곱하면 얼마야? 28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정답은 이렇게 되지. 넘어가겠습니다. 504번으로 갈게요. 방금 했잖아. 510번.
자, 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A에 대하여 AP 제곱의 최소값 구하세요. 뭔 소리예요? 그래프 그려서 이제 가는 거야. 이렇게 봐봐. X제곱 빼기 1 그래프 그리기 쉽잖아요. 그냥 아래로 볼록이잖아. 요건 요 놈인데 여기 위를 움직이는 점 P랑 0,1이 조금 특이하네. 여기 지금 0,1 여기에요. 여기가 A예요. 그리고 P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탁 움직이나. AP의 제곱의 최소값을 갖다가 찾자. 글쎄. AP 제곱의 최소값. 그러면 무슨 뜻이야? AP가 최소면 되는 거 아니야? 길이가 최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너가 봤을 때, 봐봐. 너가 봤을 때 이 점으로부터 이 곡선까지 거리가 최소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와, 어떻게 해야 돼? 그려서 잡사. 맞나요? 안 맞나요? 일단? 안 맞나요? 계속 반지름을 키우다가 어느 순간을 보는 거예요? 접하는 순간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요. 맞아요? 접하는 순간 교점이 생기는데 이때 처음 만난 거죠. 맞죠? 이게 최소값이에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네. P가 여기 잡혀야 최소값이에요. AP 최소. 얘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길어진다고. 이해되죠? 얘보다 조금 작아져도 길어진다고. 이해되지? 왜? 이게 반지름이잖아. 그지? 요 범위를 벗어나면 P값이 벗어나면 반지름보다 더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이 최소는 이렇게 됩니다. 그게 그림 상황이 뭐라는 거죠. 자, 따라서 결론이 뭘까요? 그 최소값을 찾으라는 거야. 네. 최소값 찾겠습니다. t를 일단 세워야지 뭐. t 콤마 뭐냐 이거? 풀마이 1이냐? 2분의 1? t제곱 빼기 1이죠? 이렇게 t를 세웠지. 뭘 세우면 끝이야? 법선 세우면 끝이야. 알겠지? 법선이 어디를 지난다? 네, 이건 분명히 이제 많이 가르쳐드렸던 거예요. 법선. 접선과 수직인 법선이 무조건 중심을 지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에서의 법선 구하면 끝이라는 거죠. 따라서 자 기울기는 자 접선의 기울기는 프라임 t니까요. x제곱 빼기 1 얘잖아요. 이게 미분하면 뭐 돼요? 2x 되는 거지. 그러면 t를 넣은 게 기울기니까 기울기는 2t 분의 마이너스 1이야. 우리는 법선 세우는 거야. 법선. 자 지나는 점은 자 p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식을 세우면 자 y는 기울기 열고 x 마이너스 t 플러스 t 제곱 빼기 1 얘가 어디를 지난다? a를 지난다. 법선이 a를 지나 중심을 지난다를 푸니까 a는 0,1이에요. 이걸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은 자 x에 0 넣고 전개하면 2분의 1 플러스 t 제곱 빼기 1 요거 풀면 돼요. t제곱이 2분의 3 된다. 자, AP 제곱을 바꾸니까 어차피 반지름 찾아야 되는 거 점점거리를 쓸 수밖에 없는 0,1 그럼 뭐하러 법선을 빼겠어? 그냥 점점거리를 세워서 구해도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이걸 보면 루트 AP 제곱이잖아요. 필요 없고 그냥 바로 계산하자. 자 AP의 제곱은 T제곱 플러스 여기서 이거 뺀 다음에 제곱이거든요. T제곱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이거죠. 4차함수 나오네. 최소값 찾아야 되네. 4차함수 최대 최소 구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사실 우리는 그 흐름을 제가 두 가지로 쪼개서 지금 왔다 갔다 했는데 둘 중에 하나야. 그냥 AP를 세운 다음에 이렇게 풀던가 이게 1번 풀이. 두 번째 이런 흐름을 따라가서 T제곱을 구해버리면 끝나잖아. 그치? 여기다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최소값을 찾아도 된다고. 왜? 우리는 4차 최소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일단 정답을 내볼게요. 만약에 이쪽 풀이로 왔다. 우리가 최소가 갖는 그
최소일 때 상황을 그냥 아예 구해버렸다. 그랬을 때 P가 위치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T제곱이 이제 2분의 3일 때 어쨌든 AP 제곱은 얘입니다. 얘. 그래서 2분의 3 더하기 여기 2분의 3 집어넣어보세요. 4분의 1이죠? 이게 정답이 되겠다. 4분의 7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이거 몇 번이에요 이거? 그래서 정답이 4분의 7인데 선생님 그러면요 이거 만약에 이런 상황 제가 몰랐어요. 법수항 이런 거 이제 못 떠올렸어요. 그러면 이걸로 풀어야 되잖아요. 4차 최소값 찾는 문제예요. 그죠? 4차 최소값 찾는 문제고 이거는 전개해서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4t 제곱이니까 3t 제곱으로 정리되고 플러스 4인데 행동이 인수분해 되는 것도 보이고 그죠? 마이너스 1 될 것 같은데 안 되나? 미분합니다. 미분 4t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6t t로 묶이고요. 2t로 묶읍시다. t 제곱 2t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3차 함수가 최고차가 양수인데 이렇게 되네. 이렇게 0 특이하다. x축이 변곡점을 지나는 그림이에요. 특이한 그림이에요. 여기 0이고요. 자, 얘가 0 되는 값 찾으시면 트리블 루트 2분의 3. 여기 앞에가 루트 2분의 3, 뒤에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도함수가 x축과 만나는 상황이에요. 대칭이죠? 맞죠? 이게 기함수라는 뜻이에요. 기함수. 맞지? 원점 대칭함수. 자, 근데 이 상태에서 감소 증가, 감소 증가야. 4차는 어떻게 나오겠냐?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4차 함수가 대칭형 그래프가 나오겠지. 돼야 안 돼? 어디가 최소겠냐? 여기가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맞죠? 맞아요? 여기가 극소이면서 최소. 대칭이니까 여기도 이제 값은 똑같아요. 그럼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얼마야? 이제 이거 대칭. 여기 x 값이 얼마야? 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t 값이 얘일 때가 최소를 갖는 거고 똑같죠? 제곱하면 2분의 3 된다는 거 보이지? t가 루트 2분의 3일 때 요게 최소값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입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이런 거죠. 됐지? 풀이 방향을 좀 정리하자면 처음부터 그냥 여기를 점을 좌표를 이렇게 두시고요. 그냥 어차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두 점 사이 거리잖아요. 얘 가지고 점점 거리를 계산해서 이렇게 가요. 이거의 최소값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4차 함수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대로 쭉 풀어서 t 값이 루트 2분의 3일 때 최소구나. 그래서 대입해서 정답 내시면 되고 또는 보니까 이 P 위치가 지금 이게 접선일 때 여기 접선일 때 요 길이가 최소네. 지금 딱 보니까 그렇게 해서 특수하게 접근을 해도 답은 나온다. 어찌됐건 계산을 할 거면 점점거리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정리는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잘 받아야 되겠는데요, 이거? 지금 이 특징 좀 보셔야 돼. 지금 이 3차 함수가 변곡점이 원점이에요. 이거 되게 특이하죠? 변곡점이 원점인데 이게 도함수일 때 원함수를 생각해 보면 원함수 4차가 대칭 나옵니다. 대칭. 그렇죠?